네, 안녕하십니까. 새벽 3시 라디오 매크로경제 미국 주식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7월 둘째 주 한 주간 있었던 매크로 경제 미국 주식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세 가지 이슈의 뉴스와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미국 CPI 발표 41년 내 최고치. 2. 연준 물가 급등했지만 7월 0.75%포인트 금리 인상할 듯. 3. 미국 금융주 실적 발표 전망치 하회. 하지만 경기는 튼튼하다. 먼저 13일 미국 노동통계국은 6월 CPI가 9.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1년 11월 이후 41년 내 최고치입니다. 이는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블룸버그와 다우존스는 8.8%, 도이치뱅크와 UBS 등은 9%를 예상했었습니다. 6월 CPI가 급등한 것은 휴가철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풀이됩니다. 7월 들어 미 휘발유 가격 급락. 그러나 7월 들어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1% 급락한 갤런당 4.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휘발유 가격뿐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제유가가 두 달 만에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질 거란 우려로 이날 국제유가가 폭락, 배럴당 10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일제 급락. 유가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의 바로미터인 구리 가격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최근 16개월 내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재 가격이 31% 급락하는 등 다른 원자재 가격도 속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CPI는 9.1%를 기록, 41년 내 최고를 보였으나 7월 CPI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난달 물가가 40여 년 내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5일 6월 전체 소매 판매가 전월비 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조사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는 6월 소매 판매가 0.9% 늘어날 걸로 전망했었습니다. 이로써 5월 0.1% 감소했던 미국의 소매 판매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며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연준의 7월 금리 인상 소식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9.1%를 기록했고 41년 내 최고치를 보인 건 물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자 연준이 다음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연준 간부들이 잇따라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분위기가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6월 CPI가 9.1%를 기록하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이 1%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80% 넘게 반영하는 등 1%포인트 금리 인상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14일 연준 매파들이 잇따라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1%포인트가 아니라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윌러, 과도한 금리 인상 하고 싶지 않다. 윌러 이사는 다음 FOMC 회의에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이후 아이다 호주 빅터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6월 CPI를 봤다며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설 후 1%포인트의 금리 인상도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과도한 금리 인상을 하고 싶지 않다며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으로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의 경우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는 예상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러드 0.75%포인트 금리 인상 지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표적 인플레이션 매파인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이날 일본 니케이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에서 2.5%포인트의 중립 범위로 온다며 다음 해에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이 애틀란타 연은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다음 FOMC에서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시사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보스틱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에서 27일 FOMC 회의에서 1%포인트의 금리 인상도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 모든 것이 포함된다며 1%포인트의 금리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미국 CPI가 9.1%로 등의 인플레이션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캐나다 중앙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했습니다.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나선 곳은 캐나다 제외가 없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G7 국가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은 13일 금통위를 열고 7월 기준금리를 현행 2.25%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3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하느니 3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올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준금리가 2.25%로 복귀한 것은 2014년 10월 이후 7년 8개월 만입니다. 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으로는 가파른 물가 상승률이 꼽힙니다. 6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추가로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돼 다음 달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은 미국 금융주 2분기 실적 발표 결과입니다. JP 모건 체이스와 모건 스탠리 등은 미국 대형 은행들이 올해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약 30% 급감하는 등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는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각 은행의 최고 경영자들은 미 경제는 경기 침체를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다며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14일 미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JP모건은 이날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은 2.76달러로 당초 미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였던 2.88달러를 하회했습니다. 매출 역시 316억 3천만 달러로 전망치 319억 5천만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올 2분기 순이익은 86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감소했습니다. 미 3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의 2분기 실적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39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1.53달러를 밑돌았고 매출 역시 131억 3천만 달러로 전망치 134억 8천만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순이익은 2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악화된 실적을 내놓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와 제임스 고먼 모건 스탠리 CEO는 미 경제가 경기 침체를 견뎌낼 준비를 마쳤다며 낙관론을 꺼내드렸습니다. 다이먼 CEO는 이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건전한 지출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설사 경기 침체가 온다 해도 금융위기였던 2008년, 2009년 상황처럼 심각한 정체를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러미 바넘 JP모건 최고 재무 책임자는 경제가 약세라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며 미 고용시장과 소비지출 강세가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를 주의 깊게 살펴봤지만 그 어디에서라도 약세라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먼 CEO는 미국에서 심각하거나 극적인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 웰스파고 역시 결산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74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0.95달러보다 22.11% 하회의 어닝 쇼크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46.38% 감소했습니다. 끝으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CPI 발표 결과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말해줍니다. 그에 따라 처음에 7월 금리 인상을 1%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이를 시행하면 분명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준 이사, 연은 총재 등은 0.75%포인트 인상을 지지했고 7월 금리 인상은 그들의 방안대로 진행될 듯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발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캐나다 등 여러 나라들이 빅스텝, 울트라스텝을 단행하는 등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분기는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이번 주는 금융주 발표가 눈에 띄었는데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EO들은 오히려 미국의 경기 침체를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기사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직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달러 강세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타격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곧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새벽 3시 라디오 매크로경제 미국 주식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